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드렸듯이 연세대학교 영상 및 비디오 패턴 인식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지금 7학기 차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이형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 널프라고 읽는 것 같은데, 제목은 Representing Scenes as Neural Radiance Fields for 뷰 신세시스라는 논문이고요. 이 뷰 신세시스라는 분야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뭐 이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 신세시스라는 분야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PDF로 갖고 와서 움직이진 않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널프를 쓴 저자들이 어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결과인데요. 이게 결과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그 이미지 하나 또는 여러 장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임의의 시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이 물체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를 합성해가지고 만들어주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뷰 신세시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엔드의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은 임의의 시점, 이 시간 말고 임의의 그 보이는 시점에서 본 대상의 모습을 합성해서 만들어주는 어떤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영화에서 쓰이는 기법 같은 거를 분리타임 이펙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게 지금 매트릭스의 한 장면인데, 얘가 지금 뒤로 이렇게 총알을 막 피하면서 이 사람을 카메라가 삥 둘러가면서 똑같은 시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한 게,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딱 타임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찍은 어떤 영상을 일반적으로 얻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멈춰놓고 카메라가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동시에 찍은 이런 영상을 가지고 컨티뉴어스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본 시점을 요청을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주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그 제가 옛날에 발표했던 그 PR에서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뷰 신세시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 앞에 이 이제 예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카메라의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그 카메라의 어떤 크롭된 위치를 이렇게 옮긴다거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단순히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이미지를 왼쪽으로 그냥 쉬프트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이 뎁스에 따라서 멀리 있는 대상은 카메라의 이동에 따라서 크게 많이 안 움직이는데, 이게 가까이 있는 이런 잎사귀나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는, 이런 좀 움직이는 정도가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파랄렉스 이펙트라고 하고요. 이 파랄렉스 이펙트를 가장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밤에 차 타고 가면서 달을 보시면은 달이 막 우리를 따라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달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카메라 입장에서 픽셀 이동이 많이 이제 가까운 애들은 많이 생기고 먼 애들은 좀 적게 생긴다. 카메라 이동을 따라오는 좀 현상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려면은 당연히 어떤 3D 스페이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3D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3D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할 때 보통 이제 3D와 2D를 비교를 할 때 우리는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228번째 발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지나갈 텐데, 더 자세하게 이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놀 카메라 모델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2D의 이미지, 네모난 이미지를 보잖아요.
이런 네모난 이미지로 대상을 많이 보는데 이 이미지를 보기까지 우리가 이 3D 세계가 어떻게 이 2D 이미지로 담기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지를 모델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놀 카메라라는 게 이런 거 그 어렸을 때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건 지금 투명하게 그리긴 했는데 보통 까만색 박스를 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 하나를 내 가지고 여기는 막 기름종이 같은 걸 내서 여기에 대상이 맺히는 거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실험을 또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고 하고, 그래서 피놀 카메라 모델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실제 세상에 어떤 그 위치, 물체들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물체의 뭐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실제 세상과 실제 세상과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얻은 그 이미지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진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제 길이가 몇 미터냐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이 사진만 가지고는 우리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카메라 정보와 카메라와 대상 가진 거리가 필요한데, 이 대상 간의 거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면 똑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만큼의 어떤 벽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는 카메라에 담긴 픽셀 거리는 똑같다 하더라도 얘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좀 더 뭐 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눈에 보이기에는 더 작게 보일 테니까.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작게 보이니까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몇 미터인데, 이게 뭐 10픽셀이라고 하자, 이게 10픽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몇 미터인데 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길이가 얼마나 더 길고 이런 거는 알 수 있어도 얘가 진짜 몇 미터냐라는 걸 알려면은 카메라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인트린직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어 일단 이 카메라를 이제 이게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는 건데, 어떤 나무가 있다고 치고 이 나무는 3D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이런 x, y, z라는 그 코디네이트 상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 카메라 위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미지가 맺히는 평면입니다. 그래서 x, y, z라는 코디네이트를 가진 대상이 어떤 이미지에 x, y에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 얘를 모델링을 할 때 여기 normalized plane이란 곳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normalized plane은 뭐냐면은, 이 카메라로부터 이 대상이 Z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써 있네요. Z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은 카메라로부터 그러면은 1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니까 1만큼 떨어진 평면으로 다 프로젝션 시켰을 때 어떤 위치에 얘가 그 맺힐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미터 단위로 나타낸 어떤 그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노멀라이즈 플레인을 정의하는 이유는 3D를 2D로 프로젝션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어떤 위치에 프로젝션을 시킬 건데,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은 뭐 여기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기준점을 하나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약속을 하자. 1m만큼 카메라로부터 1m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대상을 2D로 프로젝션 시킨 결과를 우리는 노멀라이즈 플레인이라고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노멀라이즈 플레인에서 그러면은 몇 콤마 몇에 맺힐 것이냐, 이 나무 꼭대기가 지금 x, y, z라는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노멀라이즈 플레인에서는 몇 콤마 몇에 찍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z배를 해주면 됩니다. 이 이유는 이렇게 닮은 삼각형의 이제 비율을 이용하면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멀라이즈 플레인이라는 게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인트린직 파라미터가 여기서 쓰이는데요. 이제 3D를 2D로 프로젝션 시키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 2D로 프로젝션 시킨 결과를 미터 단위를
픽셀 단위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쓰이게 되는데 이런 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플레인에서 만약에 6,v 미터 위치에 이제 찍힌 어떤 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x, y 픽셀 단위를 가지는 x, y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은 몇 미터가 몇 픽셀에 해당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포컬 랭스라는 어떤 그 이제 상수가 여기 곱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CX, CY라는 놈은 뭐냐면은 이게 그 아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피놀 카메라 모델에서는 이 무조건 중심 카메라가 위치한 이 중심을 XY를 0,0으로 잡고 이 카메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Z로 잡기 때문에 이 중심점의 좌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0,0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이제 다룰 때는 이 왼쪽 위 끝을 0,0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쉬프트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CX와 CY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행렬을 곱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어떤 3D 위치에 있는 점들을 이미지로 프로젝션 시킬 때 어떤 점으로 프로젝션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내용은 크게 이제 중요하진 않은 게 이 이제 발표에선 중요하지 않은 게 이거를 뭐 그대로 갖다 쓸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이 모델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카메라로부터 이 카메라 입장에서 어떤 3D 위치, 3D 실제 세계에 있는 어떤 놈을 점으로 담을 건데 이 픽셀에다가 이렇게 그 맺히게 만들어서 담을 건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점을 픽셀로 담으려면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이미지에 담을 수 있는지 이만큼의 어떤 가상의 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위치에 있는 점의 어떤 색깔이 이 픽셀 위치에 담기게 되는구나. 이 정도의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익스트린지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 그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막 변환 행렬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 이것도 오늘 뭐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행렬만 곱하면은 이 카메라가 움직인 상황에서도 쉽게 그 이미지를 보는 시점에 그 좌표를 변환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본 논문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소개드린 널프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ECCV 2020년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지 못했지만 그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뷰 신세시스라는 건데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테스트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n개의 시점에서 찍은 2D 이미지를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어떤 대상을 n개의 시점에서 찍은 2D 이미지를 우리한테 줍니다. 처음에. 주어진 상태에서 이 n개의 시점 말고 어떤 컨티뉴어스하게 뭐 임의의 시점 이런 시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임의의 시점에서 본 이 2D 이미지를 만들어내라 라는 게 이 태스크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테스트할 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뭐 100개의 시점에서 찍은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80개를 인풋으로 쓰고 이걸 통해서 렌더링을 한 다음에 나머지 20개의 시점을 만들고 여기 실제 20개의 시점에서 찍은 GT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을 보통 비교해서 진행을 하거나 하는 정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뉴럴 라디언스 필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뉴럴 라디언스 필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뷰 신세시스를 하기 위해서 이 널프라는 논문에서는 이 3D 이 물체 있잖아요. 이 물체를 3D로 나타내는 어떤 방법론을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이미지라는 놈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각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은 몇 콤마 몇에 RGB 몇이 있다라는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콤마 몇에
픽셀 값을 저장한 테이블의 형태가 되는데, 이 테이블의 형태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 3D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딱 사각형 모양으로 정리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3D는 뭐 처음과 끝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어떤 그 XYZ 좌표들의 집합으로 해가지고 막 점들이 모여 있는 이런 데이터 모형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얘네는 이제 3D 어떤 물체를 3D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하나의 방법을 얘네가 제시를 한 거죠.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은 각 위치 값을, 그러니까 X, Y, Z 코디네이트를 인풋으로 딱 주면은 이 위치의 RGB 값을 연산해 가지고 알려주는 함수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미지에도 가능해요. 이미지는 이렇게 지금 이쁘게 사각형 모양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가능하니까 이런 거를 안 하겠지만, 얘네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미지 입장에선 이런 거겠죠. 뭐 x, y 이렇게 3,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곳에 RGB 값이 딱 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함수를 정의를 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떤 함수가 있어서 x라는 코디네이트 위치를 주면은 그곳에 어떤 그 지점에 RGB 색상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인풋이 하나 더 있고 아웃풋이 하나 더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풋이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은 이 3D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러겠지만 3D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3D에 어떤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뭐 눈이라고 해도 이 방향에서 봤을 때랑 이 방향에서 봤을 때랑 이 똑같은 눈이더라도 다른 색깔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눈이 아니라 뭐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거울 같은 거. 거울 같은 거는 여기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울처럼 이렇게 물방울 같은 거에서도 이렇게 물방울에 비치는 이런 대상들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서 RGB 값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풋으로 보는 방향도 같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 요놈을 주는데, 이 시그마 값이 뭐냐면은 덴시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덴시티가 가지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투명도의 역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덴시티가 크면은 이제 그 위치에 그 이제 나온 이 RGB 값이 있을 건데, 이 RGB 값을 가지는 어떤 파티클이 있어서 이 파티클 위치가 덴시티가 크면은 굉장히 견고해가지고 뒤에가 많이 안 보이는 거고, 이 덴시티가 낮으면은 이 덴시티가 이제 얘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뒤에가 많이 비치게 되는 이런 뭐 기체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런 애들은 이제 덴시티가 낮은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RGB 값과 덴시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해서 위치와 보는 방향을 넣으면은 그 위치의 RGB 값과 그 위치의 덴시티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어떤 함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건데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를 딥뉴럴넷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딥뉴럴넷으로 정의한다는 뜻은, 그 이 딥뉴럴넷을 보통 우리는 그 학습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하는 용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딥뉴럴넷을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바로 이 대상 하나에 대해서 그냥 학습하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로샷 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대한 양의 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어떤 그 이런 물체 하나가 딱 주어지면은 이 물체 하나 주어졌을 때 이니셜라이즈 바로 해가지고 모든 위치에 대해서 모든 이제 우리가 원하는 RGB와 덴시티 값이 나오도록 학습하는 과정을 렌더링 과정이다라고 얘네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한 거죠. 이 여기서의 네트워크 학습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트레인해서 나중에 테스트할 때만 써먹어야지 이런 학습이 아니라, 학습부터가 어떻게 보면 인퍼런스라고 여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딥 이미지 프라이어도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란 놈을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것처럼 사용한 게 아니라 학습 자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GSSR이라고 이렇게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 이런 논문도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논문들 이제 알고리즘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널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 근데 아까 전에 초점이 그 카메라의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을 텐데 이 나무에 이제 가운데 있는 나뭇가지의 이 꼭대기 이 부분을 이제 그 픽셀 값으로 담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꼭대기 부분은 어느 위치에 픽셀 값을 담기게 되냐면은 여기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이미지가 하나 나오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선을 만나게 돼요. 이런 선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되죠. 이걸 우리는 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픽셀 값 하나, 이 픽셀 있죠. 이 픽셀 값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대상으로부터 이 카메라 그 필름까지 어떤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어떤 파티클이나 어떤 뭐 물질들이 다 이 픽셀을 만드는데 이 픽셀의 RGB 값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셀 값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직선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레이라는 직선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D상의 직선이기 때문에 원점은 이제 초점 위치가 되고요. 초점 위치로부터 어떤 다이렉션으로 t만큼 이동한 점들의 집합으로 레이라는 직선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어떤 이런 물체가 있으면은 이 시점에서 본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은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 레이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카메라 위치와 이 픽셀 위치가 정해지면은 이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이 정의가 될 거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어떤 물체나 뭐 물질 이런 애들이 다 모여서 이 점의 RGB 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델을 이제 가지고 얘네는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도 써놨는데 이제 픽셀의 값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은 이 레이 위에 존재하는 포인트들의 RGB 값들이 다 있을 거고 이 포인트들의 RGB 값은 아까 전에 그 리럴 라디언스 필드에서 정의한 이 C 값이 되겠죠. 이 C 값들의 웨이티드 썸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티드 썸을 어떻게 할지, 이 웨이트가 뭔지에 대해서만 정해주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을 포함을 해서 웨이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일단 덴시티가 클수록 웨이트가 당연히 커야겠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뭔가 견고하고 그 강체일수록 어떤 그 흐물흐물한 액체라든지 아니면 뒤가 다 비치는 어떤 그 유리라든지 이런 애면은 얘의 웨이트가 그 지점 웨이트가 작아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모든 걸 다 받고 그 지점이 딱 뒤에를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점의 웨이트가 커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이따만한 벽이 하나 있는 거죠. 이따만한 벽이 있으면은 이 여기서 시작한 레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 이 이미지가 있으면 사람이 이미지에 비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서 벽이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으로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 위치에 어떤 지점의 웨이트는 이 사람 자체의 덴시티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 이 카메라 사이에 이만큼의 영역에 있는 파티클들의 덴시티도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덴시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가 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점들의 덴시티의 합이 작을수록 웨이트가 커져야 돼요. 이 부분의 덴시티가 다 작아져야지 비로소 이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반영한 식이 이거예요. 어떤 레이에 대해서 RGB 값을, 그러니까 정말 픽셀로 프로젝션 돼서 정해지는 이 RGB 값을 이 레이에 대해서 결정하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먼저 이 실제 RGB 값들을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는데, 앞에 웨이트가 두 개가 붙고요. 그리고 요건 덴시티죠. 그래서 지금 요 놈을 반영한 게 이 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놈을 반영한 게 이 식이 되는데, 이 t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이 tn은 이 시작점이고요. 이 이미지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t가 그 지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RGB,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 할 이 c의 위치까지 다 덴시티를 적분을 한 다음에 이거에 익스포넨셜의 역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t라는 지점까지 어떤 덴시티가 큰 놈들이 막 가리고 있으면은 이 값이 작아질 거고, 그리고 그 지점까지 덴시티가 다 고만고만하고 다 없다라고 하면은 이 값이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웨이트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C를 정의를 했고, 얘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요. 사실 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놈들, 아까 전에 이 n개의 시점에서 찍은 2D 이미지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예로는 80장 정도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 80장에 대해서는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 C라는 놈과 이 덴시티라는 놈은 우리가 F 세타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을 거고, 이렇게 얻은 값을 통해서 우리는 C 해시라는 놈을 만들어낼 거고, 그럼 얘가 에스티메이티드 밸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GT가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은 이 F라는 놈이 잘 학습이 되겠구나라는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저분하니까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이라는 놈이 있으면은 이 레이가 시작한 이 픽셀 값은 RGB 값이 될 텐데, 이 RGB 값은 어떤 이 카메라로부터 얻는 값이기 때문에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어떤 파티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점들의 RGB 값들의 그 웨이티드 썸이 되겠죠. 얘네들을 다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이 최종 RGB 값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웨이트가 어떤 점이 커야 되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덴시티가 클수록 웨이트가 커야 된다라는 내용은 이제 이 점이 막 투명하고 뒤에 있는 애들을 다 비추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 지점의 어떤 특정 지점의 RGB 값이 이 픽셀 값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치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냥 그 내용이에요. 가려지면 안 보인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어떤 지점에 대해서 이 지점의 웨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점의 웨이트는 이 지점 자체의 덴시티도 중요하지만 이 지점까지 가기에 이 지점 앞에 있는 이놈들의 덴시티도 중요하다는 거죠. 얘네들의 덴시티의 합이 크면은 얘가 가려질 거니까 웨이트가 작아질 거고, 얘네들의 덴시티가 작으면은 얘네들이 다 투명한 놈들이라는 거니까 얘의 웨이트가 커지겠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앞에 있는 놈들의 덴시티의 적분을 통해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 t가 같이 이제 웨이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걸 실제로 임플레멘테이션에서 써먹을 사람들을 위한 어떤 내용인데요. 어, 보통 우리가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카메라가 있으면은 이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더 넓은 영역이 카메라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뿔대 모양이 원래 그 실제 이미지에 담기는 세상의 모양인데,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이렇게 뉴럴 라디언스 필드가 정의된 스페이스는 이렇게 딱
어떤 0,0,0 지점이 있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딱 이만큼의 어떤 그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정육면체 영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세상을 가지고 뭔가 렌더링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간단한 어파인 트랜스폼인 게 뭐 식 자체는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 얘를 그냥 이 사각뿔대를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작은 부분, 원래 작았던 부분 얘네들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부분, 넓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이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축을 시켜주는 어떤 이런 변환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의 결과를 얘네가 그냥 서플멘터리 매터리얼에서 바로 그냥 알려주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유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되냐 한번 제가 그냥 그려가지고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R, T, 마이너스 n이라는 위치를 넣어보니까 1, 1, 마이너스 1로 잘 프로젝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환에서 어떤 걸 변환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지금 그 레이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점들을 적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C라는 어떤 그 RGB 값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라는 놈, O 플러스 TD라는 어떤 좌표를 이 변환 공식에 의해서 집어넣어서 그 이 좌표가 그러면은 이 정육면체 모양의 이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좌표가 되는지를 변환을 시켜주면 되는데 뭐 식은 복잡하지만 그냥 이거는 뭐 나중에 써먹으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결과만 보시면은 이런 식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O랑 D를 얻을 수 있고 T도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면 얻을 수 있다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Normalized Device Coordinate라는 어떤 변환 과정을 거쳐야지 실제 세상을 렌더링 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식이 이제 계속 나오는 중요한 식이 될 텐데 사실 얘가 컨티뉴어스한 적분 공식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렌더링 할 것인가, 얘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어떤 디스크릿한 식으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코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 t라는 놈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t를 이게 그 무한한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t를 샘플링 해줘야 돼요. 어떻게 샘플링을 해주고 있냐면은 이런 레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레이를 일단 똑같이 나눕니다. 등분을 해요. n등분을 하게 되는데 이 n등분을 한 다음에 각 세그먼트에서 그러면은 뭐 여기가 T0, 뭐 T1, T2 이런 애들이 뽑힐 텐데 어떻게 뽑냐면 이거를 이만큼의 세그먼트 안에서 이만큼의 세그먼트가 이만큼 있으면은 이 안에서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그럼 뭐 여기가 뽑히거나 뭐 이럴 확률이 다 똑같겠죠.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점들이 뽑히게 될 거예요. 뭐 여기 뽑혔다가 가운데 뽑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뽑힌 T1부터 TN까지가 뽑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식 자체도 T라는 놈이랑 어떤 그 이 T를 구할 때도 적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지금 다 어떤 그 시그마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적분을 시그마 형태로 바꿔주신 거고 이 저도 이 부분 이 덴시티 부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짝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은 얘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논문에서 이제 이 레이라는 어떤 레이를 따라서 적분하는 내용을 얘네가 또 디스크릿하게 좀 바꾸는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참고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n이 커질수록 이 컨티뉴어스한 버전의 이 식에 이제 수렴을 한다더라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 C 해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실제 사용할 때는 이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앞에처럼 코딩을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한 가지 잡기술을 더 공개를 합니다. 하이라키컬 볼륨 샘플링이라는 방식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n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얘네가 네트워크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네트워크를 쓴다. 하나는 그 코어스, 그리고 하나는 C 파인이라는 어떤 그 두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코어스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NC개의 키를 앞에처럼 뽑고 이렇게 어떤 그 레이에 대해서 동등하게 등분을 해가지고 뽑은 다음에 코어스 네트워크를 한번 학습을 시켜요. 한번 학습을 시키면은 얘를 통해서 우리 T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 T라는 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은, T보다는 T랑 이 여기까지 이 웨이트를 얻는 거죠. 그럼 이 웨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놈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얘를 하나의 어떤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은 얘에 해당하는 어떤 확률처럼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어떤 얘를 기대값으로 해석을 하면은 얘가 확률 변수고 얘에 대한 확률이 곱해져 가지고 어떤 기대값이 나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를 어떤 그 확률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디스트리뷰션을 뭐 t 곱하기 시그마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이미지에 담을 대상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큰 건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더 뽑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한 번 더 NF개를 뽑게 됩니다. NF개를 뽑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코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이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NF개의 T를 추가적으로 뽑고, 또 근데 얘네에 대해서 안 뽑으면 안 되니까 NC 더하기 NF 얘네들 뽑힌 애들을 다 써가지고 파인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놈을 더 많이 뽑아서 학습을 시키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놈입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은 우리가 인풋으로 지금 x, y, z 이렇게 코디네이트 값이랑 다이렉션도 x, y, z가 이제 세 개가 있을 텐데, 그럼 총 6차원의 인풋을 넣어가지고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가지고 이제 RGB랑 시그마까지 이렇게 4차원의 대상을 이제 4차원의 값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 보지 못했던 곳에 대해서 6차원 테스트 셋을 인풋을 넣으면은 이렇게 막 선명하게 잘 안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은 얘가 너무 어떤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적다고 해야 되나? 얘 어떤 차원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가 살짝 그 트릭을 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P라는 얘가 X, Y, Z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제 P라는 놈에 대해서 이런 사인 코사인에 넣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차원을 좀 뻥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불려서 넣으면은 그 선명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더라라는 내용을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L을 10짜리, 그러니까 총 3이 6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L 4짜리,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지금 L이 정의되면은 얘의 길이가 2L만큼 뻥튀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10에 대해서는 3짜리 코디네이트가 60이 되는 거고, 이 다이렉션에 대해서는 L을 4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이라는 놈이 24만큼 차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을 넣었더니 성능이 더 좋아졌더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밑에 나온 게 얘네가 실제로 썼던 그냥 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냥 정말 간단한 정말 MLP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구조고요. 그냥 여기 다 FC 레이어들입니다. 뭐 컨볼루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60차원짜리가 들어가고 뭔가 얘네가 어떤 정보를 잃을 거를 뭔가 걱정을 했는지 이 60차원짜리를 여기서 더 컨캣을 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해주게 되고 중간에 이렇게 덴시티를 뽑게 되고요. 이 덴시티는 얘네가 그 보는 방향에 따라서 덴시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프라이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렉션을 여기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덴시티를 뽑은 다음에 남은 이 피처 벡터에다가 다이렉션 정보를 줘가지고 RGB까지 최종적으로 뽑게 되는 이런 그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 3D 모델을 이제 렌더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전에 이제 뷰 신세시스 논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얘네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선명하고 어떤 아티팩트가 적은 이미지를 얻었다. 특히 이 글자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얘는 이 링크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링크예요. 네, 이 링크. 그래서 실제로 이 널프를 이용해 가지고 뷰 신세시스를 하면은 이 정도로 이제 신세시스를 해서 여러 방향에서 보는 시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 오늘 PR 발표였고요. 혹시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립니다.